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4월의 시작이네요. 4월 1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20주 연속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해제 심리를 자극하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가 감지되네요. 규제 해제 심리를 자극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이 양도세 중과되는 부분, 이거 솔직히 좀 많이 신경 쓰여요. 팔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최고 세율 70%, 80%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무엇보다 문제는 제가 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이 다주택자에게 없어요. 팔게 되면은 세금 부담이 엄청난 거예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없음. 그 다음 양도세 중과 20에서 30%까지 중과되는 부분이 있죠. 요거 양도세 중과되는 부분.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정말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용이 있었죠. 7월 1일자로 올해 22년 7월 1일자로 이 두 가지를 해제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겠다. 입법 발의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뉴스에 나왔죠. 4월부터 갑자기 또 앞당겨집니다. 시간을 4월부터 하겠다. 왜? 6월달 되면은 또 종부세, 재산세 기준일이 정해지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든지 팔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규제 해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시원하게 이거 조정지역 해제 하면은 이 중과 사라져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 두 가지 모두가 혜택은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부활할 것이고 양도세 중과는 사라질 것이고, 이 두 개 다 사라지는데, 그러면 조정지역 대상지역을 해제하면은 이 매수자를 위한 이 정책도 괜찮아져요. 취득세율이 낮아진다든지 매수자도 접근하기 좋아지는데, 그 이야기는 언론에 잘 없고 팔기 위한 뉴스만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이런 시그널이 나오니까 다주택자들은 이렇게 어설프게 임대를 낼 바에는 차라리 매도를 하자.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매물은 증가할 것이고 전세 물량, 월세 물량은 감소하는 현상이 있겠죠. 자, 20주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대구는 전주와 동일하게 매매 지수는 동일하게 0.14, 전세 지수는 지난번보다는 낙폭이 조금 축소되었어요. 아래 동네 상승하고 있는 부산 거래 행태가 대구하고 비슷해요. 거래 가격도 비슷하고 한데, 여기는 상승으로 나타나고 여기에는 엄청난 하락으로 나타나고, 전세도 마찬가지. 대구와 거래되는 행태나 가격, 신고가 비율 모든 게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닥 차이 안 나는데도 부산은 상승으로 나타나요. 정말 상승과 하락은 종이 하나 차이다. 심리 지표로 나타나는 것도, 이 심리, 부동산을 관계되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수치도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사실 이거 0.01의 상승 그다지 상승으로 보이진 않아요. 자, 지금 요거 쭉 나타났는데 지금 몇 주째인가요? 이름이 도대체 20주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마이너스 0.15인데 가장 낙폭이 큰 지역은 달서구 지역이 계속 낙폭을 큰 채로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 지역으로는 중구 지역이 뒤를 잇고 있네요. 북구 지역도 큰 하락이 나타나긴 하는데, 북구 지역은 주로 강 건너 쪽에 싼 아파트들, 한 3억 미만의 아파트들 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대구 거래량의 한 3분의 1 정도는 북구가 먹여 살리는 그런 형편이에요. 북구가 대구 거래량의 3분의 1을 책임진다. 저가 물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자, 전세 가격 지수 낙폭이 줄어들었죠. 지난주 0.18에서 마이너스 0.14로 낙폭이 줄어들었고, 달서구 지역이 낙폭이 마이너스 0.39에서 0.29로 조금 많이 줄어들었는 느낌이네요. 매물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게 심리가 일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추세상 보시면 이렇게 되었죠. 1월달 우상향하는 모습, 2월달 우상향하는 모습, 3월달 하향하는 모습 같았는데, 또 다르게 보면은 상승 추세가 아직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세 물량은 보시면 3월달부터 하락하는 모양새가 두드러지게 보인다. 1월 31일보다는 많고 2월 말보다 매물이 더 줄어들었다.
하여튼 지금 3월 달에는 하락하는 모양새가 이어지는데, 야, 시장에는 팔자는 시그널이 더 나오고, 야, 팔아도 좋다, 지금 팔아야 된다는 시그널을 보내줄 때 팔려는 사람들이 나온다면은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된다. 야, 또 1년 내 처분 조건이면은 계약서가 아니고, 계약서인가요? 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아,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계약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건지 아닌지. 아무튼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월세 물량도 감소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연초 대비로 보시면은 많이 증가한 게 맞아요. 대구도 1월부터 연초부터 보시면은 7,756건으로 보이는데 거진 몇 퍼센트인가요? 한 15%? 15% 정도 증가한 모양새예요. 타 지역보다는 그래도 증가를 많이 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또 팔려는 심리가 더 강해진다면은 물량이 또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도 아직은 하락하는 모양새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하면은 좀 더 하락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49건 중에서 6건이 신고가. 거래 평상시보다 많이 되었어요. 심리가. 팔려는 사람의 심리가 왜 살아나지? 아무튼 팔려는 사람이 지금 뭔가 조금 더 자극을 받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야, 거래량 800 찍었어요. 2월에 거래량 800. 기억하기 아주 좋게 되어 있네요. 자, 가격 상단 부분 보시면 칠성동 북구지역 누가 하락한대라고 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8억 8천까지 거래되던 것이 6억 4,500. 이거 몇 퍼센트인가요? 거의 30% 가까운 하락. 야, 조금만 기다리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혜택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 다 해준다는데 사려는 사람들은 심리를 자극하진 않아요. 자, 또 많이 하락한 거 보면 유천동 현대 아이파크. 최근에 하락세가 좀 굳어진 모양새의 아파트들은 계속 그 가격대에 거래가 이뤄지는 모습. 그 나름대로 또 그 가운데 월성동 코오롱 하늘채 대단지 110제곱미터 5억 7,500. 40평 정도면은 가격 괜찮게 받았죠? 층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본다면 의미 있는 신고가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대형 평형들 일부 자극받는 현상들 간혹 나타납니다. 자, 여기도 대형 평형이 상승하는 모습. 그렇다고 대형 평형 지금이 대형 평형을 투자할 시점이냐? 또 그렇진 않아요. 떨어질 때는 또 팍팍 떨어지는 모습 보입니다. 유천동, 월성동, 대천동. 그나마 이 지역들의 아파트 5억 이상 혹은 6억에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4억대, 대다수가 이제 4억대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네요. 요것도 유천동 월배 아이파크 2차도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월배 힐스테이트 요것도 1억 정도 억 단위 하락들. 월성 협성우표에도 27평형이긴 하지만 지난번에도 많이 떨어졌네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도 30% 하락이에요. 30% 하락이 또 생각보다 눈에 많이 띄어요. 요거는 20% 하락, 20% 하락. 월성동 지역이 먼저 타격을 받고 다른 지역들도 여파는 분명히 갈 것 같아요. 자, 유천동 지역 맨하고 인근 동네들 거래 가격이 10%에서 20% 이상 하락하는 모양새. 대곡역 화장파크들이 4억 후반대까지 거래되는 모습들 종종 봤었는데 3억 중반이다. 3억 중반이다. 그럼 이게 어느 시절 가격쯤으로 생각되나요? 2020년 여름쯤 가격? 그 정도 같아요. 딴 지역들은 조금 지나가서 요거는 지나가고 일단 아무튼 3억 이상 거래 제법 된 편이에요. 지금 여기 제가 26개 정도까지 보여드렸는데 3억 이상 거래 나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한 3억 미만의 물건들은 지금은 10% 정도 할인되는 게 더 많다. 5억짜리 4억으로 떨어지면 이걸 살까? 3억짜리 2억 5천으로 떨어지면 이걸 살까? 사람들 마음 같아서는 다 5억짜리 4억 5천으로 떨어지면 이걸 사고 싶겠지만 자금력이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들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네요. 건당 거래 대금은 하락하는 추세 이어가고 있고 6억 이상 거래량 그냥 뭔가 또 올해 또 납작해서 2단계단 이런 형태. 저같이 솟는 모습을 좀 나타나야지 뭔가 심리가 자극받구나 느낄 텐데 6억 이상 거래 비중도 4% 정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분양권 거래량은 늘어나는 추세. 올해 1월 달보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자, 그렇지만 가격은 한 1억씩 정도씩 전부 다 하락되는 거래만 나타났다. 동대구 해모로 동대구 지역 대명동 다 지하철 역세권들인가요? 다사역 금호 어울림 센트럴 여기는 역세권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 전세거래량 56건. 아까 매매거래량 몇 건이었죠? 48건. 전세거래량 56건인데 그 중에 지금 거래 신고가 안 되어도 되는 2월에 신고 14건을 제외하고 나면 전세거래는 3월에 전세거래는 42건밖에 안 돼요. 매매거래는 활발하다. 전세거래는 저조하다. 전세거래 상당히 저조해졌어요. 2월 전세거래는 전년 동월 대비 81건 부족한 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월 거래도 전년 동월의 거래를 넘어서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평균 전세 가격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 4억 이상 전세 거래가 더 많이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보니까 점점 더 줄어들겠어요. 거래 비중이 이제 3월 되었을 때는 4억 이상 비중이 하여튼 지금 현재 11%인데 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고가 거래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 비율은 지금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를 유지하다가 어느새 이렇게 계단처럼 팽팽해지는 모양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3억 미만의 전세 거래 비중은 아직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고요. 월세 거래량 48건 신고되었어요. 매매랑 거의 같은 비율로 신고되었는데 신고되지 않아도 되는 2월의 거래가 12건이 신고되었다. 그 말인즉슨 오늘자는 36건이 실질적으로 추가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월세 거래량도 2월의 월세 거래는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들었어요. 전세 거래도 2월달 줄어들고 월세 거래도 줄어들고 그렇게 보면은 전체 임대 거래량 딱 2,000건 보기 좋게 딱 2,000건을 지금 찍어놨어요. 1월달 대비는 10% 감소. 1월달은 2,210건이었으니까 10% 감소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 임대 거래량은 115건 부족한 모습. 어쨌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앞으로도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도 않다. 사야 되느냐? 임대를 들어가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임대를 줄 것이냐? 아주 팽팽한 4월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